100년 가까이 되는 프로테니스 역사상 유일하게 동시에 단식과 복식 랭킹 1위에 올랐던 테니스 1레전드 존 맥켈로. 미국에서 테니스의 인기가 가장 높았던 1980년대, 테니스를 모르는 사람은 있었어도 존 맥켈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맥켄로가 가장 이뻐하고 아끼는 선수는 샤포발로프입니다. 2년 전 US 오픈 방송 중 맥켄로가 샤포발로프의 발리 연습을 보고 화가 나 방송하다 말고 코트로 뛰어가는 방송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샤포가 뭘 잘못하고 있었길래 맥켄로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발리 연습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발리 연습을 왜 거기서 해? 뒤로 가. 서비스 라인에서 발리 연습을 시작하라고. 맥켄로가 이렇게 화가 난 건 샤포가 발리 연습의 기본도 무시하고 발리 연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현재 ATP 단식 선수들 중 발리를 가장 잘 넣는 선수가 샤포발로프라는 사실. 아무튼 이래서 샤포발로프는 지금은 발리 연습을 시작할 때 서비스 라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테니스 역사상 가장 발리를 잘했던 맥켄로는 샤포발로프에게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유튜브에서 발리에 관한 영상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네트에 가깝게 서서 발리를 넣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발리는 쉬운 거예요 라고 합니다. 발리가 쉽다니 참나. 근데 테니스에서 가장 힘들어진 샷이 발리라는 건 아시는지? ATP 선수들 중 발리가 쉽다고 하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네트 바로 앞에 서서 발리하면 개 쉽죠. 그런데 테리니가 아닌 다음에서야 실제 경기에서 이렇게 네트 바로 앞에서 발리를 할 수 있는 찬스가 몇 번이나 오나요? 이런 내용을 맥켄로가 접한다면 지금 장난하세요? 라며 화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발리는 크게 퍼스트 발리와 세컨드 발리로 나뉘어집니다. 그립은 서브하실 때처럼 컨티넨탈로 잡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살짝 이스턴 쪽으로 돌려잡기도 하는데 입문자분들은 컨티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퍼스트 발리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브 후나 어프로치 샷 후 처음 치게 되는 처음 발리를 퍼스트 발리라고 하는데, 근데 테니스에서 이 첫 발리는 거의 모든 경우 서비스 라인 주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발리 연습은 서비스 라인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발리는 퍼스트 발리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발리 연습입니다. 선수 시절 발리를 많이 넣던 코치분들은 모두 이렇게 발리를 가르칩니다. 왜 맥켄로가 샤포발로프에게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듯합니다. 발리는 연습도 시작을 여기서 하셔야 하고 발리를 처음 배우실 때도 이 자리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데 테니스에서 이 첫 발리는 매우 수비적으로 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상대방으로부터 탑스핀이 많이 들어간 공이 날아오기 때문에 이 탑스핀이 걸린 공은 라켓면과 맞을 때 아래로 떨궈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네트를 안전하게 넘기려면 라켓을 위로 열고 공의 아랫면을 감싸듯이 올려치셔야 합니다. 복식도 똑같습니다. 서브 받으실 때 보통 어디에 서시나요? 또 첫 발리를 주로 어디에서 하시게 되나요? 보통 서비스 라인 주위에서 하게 됩니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강의 영상대로 발리 연습을 하시면 실전에서 탑스핀 공이 날아올 때 대부분의 발리가 다 네트에 걸리게 됩니다. 일주일에 200만원씩 들어가는 모라토글루 아카데미에서 발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보시죠. 공이 자꾸 네트에 걸리는데 왜 네트에 걸리는지 모르겠답니다. He likes to hit the net, I don't know why. 지금이 1980년대라면 보리스 베커처럼 찍어 누르는 망치 발리를 구사해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은 중급자들도 탑스핀을 많이 넣는 공을 발밑으로 담그는 샷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근대 테니스에서는 베커식 망치 발리를 구사하시면 공이 네트에 걸리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발리 레슨 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들, 특히 복식에서 많이 구사하게 되는 세컨드 발리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막내에게 작년부터 발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생각은 하면서도 귀차니즘으로 발리를 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가 좋든 싫든 경기 중 자꾸 발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데 아직 발리를 할 줄 몰라 이날 처음 발리를 가르쳐 주려고 나왔습니다. 발리는 제발 서비스 라인에서부터 익히시고 연습하세요. 일단 그립은 컨티넨탈, 라켓은 올려잡아야 하고요. 공이 날아올 때 공을 때린다는 느낌이 아닌 공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라켓에 공을 가져다 대는 모션으로 발리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발리를 잘하는 건 좋은데 이러면 동영상 분량이 안 나와서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서비스 라인에서 공을 살려 올리는 발리는 입문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력이 오래된 중급자라도 이 발리의 기초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면 이렇게 처음부터 발리를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리구샷이 기본적으로 공의 아래를 감싸주듯 공을 올려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다면 고질적으로 네트에 공이 걸리는 발리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막내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발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Good. You're natural at it. There's nothing for him to talk about. Since you're doing it properly. 갑자기 이게 뭐하는 짓인가 했는데 페이크 주는 거랍니다. What are you doing that for? 이렇게 공을 발리로 넘기는 게 금방 여유로워진 모습이라 반대쪽 발을 내미는 스텝을 밟으며 발리를 해볼 수 있는지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 막내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벌써 하고 있기에 제가 의식해서 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발리의 필수사항이 아니며 절대 강요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동호인 코치분들이 발리 가르칠 때 발리는 발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런 풋워크를 강요하는데 완전 잘못된 겁니다. 공이 이렇게 빨리 오고 있는데 어떻게 스텝을 밟습니까? 반대로 공이 힘없이 느리게 와도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스텝을 밟으며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평소 한 발 내밀고 발리, 이런 정형화된 틀에 짜인 듯한 발리를 배우시면 공이 약하게 올 때 대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 시절 발리를 많이 구사했던 선출 코치분들은 절대 어떤 틀에 맞춘 발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복식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세컨드 발리, 리액션 발리라고도 하는데 이름 그대로 리액션 발리는 공의 반응에 공을 치는 즉흥적인 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컨드 발리를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벽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벽치기로 발리를 연습하시면 기본적으로 공을 위로 떠올리는 공을 살리는 발리를 치게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발리로 네트를 때리지 않게 됩니다. 같이 연습을 할 상대가 있으면 이렇게 협동 발리를 해도 좋습니다. 협동이라고 해도 공이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공에 반응하는 연습하기에 벽만큼 좋습니다. 나는 단식 절대 안 치고 복식밖에 안 하는데 그럼 이렇게 리액션 발리 연습만 하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컨드 발리, 리액션 발리를 연습할 때나 실전에서나 이렇게 실수 없이 칠 수 있으려면 먼저 퍼스트 발리부터 연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발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기본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셔야 합니다. 발리를 처음 배우실 때는 같이 해프 발리와 드랍샷도 함께 배우시면 참 좋습니다. 발리와 하프 발리, 드랍샷 모두 그립은 컨티넨탈, 라켓면은 위로 열고 스윙은 부드럽게 이런 공통점들이 있기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배우시는 게 매우 효율적입니다. 요즘 미국 추세가 이 세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거라서 저도 제 막내와 이 세 가지를 함께 진행해 봤는데 제 막내는 네트 앞에서 라켓을 그냥 휘두르는 걸 재미있어 했습니다. 이걸 스윙 발리라고 하는데 근본 없는 족보 없는 샷은
것도 아니어서 이렇게 네트 앞에서 라켓을 휘두르는 게 발리를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내용만 이해시켜주고 이걸 못하게 막지는 않았습니다.